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오늘은요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우리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나이야 가라 폭포입니다. 재밌으셨죠? 너무 아재 개그가? 요즘은 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은 그 누구보다 신나고 즐겁고 또 활력 있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나이야 가라. 100세 시대를 맞이해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어 각광받는 실버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하기 참 좋은 운동을 만나봅니다. 춤이라고 다 같은 춤이 아니죠. 어르신들이 하기에 딱 좋은 실버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한창 어르신들의 열띤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댄스 수업인 줄 알았는데 간단한 동작부터 체조까지 앉아서 하는 율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시작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이 아니라 단순한 손체조로 시작해 처음 배우는 어르신들도 쉽게 시도할 수 있죠. 정말 재밌게 수업을 즐기고 계셔가지고 당연히 참여하는 어르신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대표님도 이렇게 수업에 즐겁게 참여를 하시네요? 당연하죠. 저도 실버니까. 아, 그럼 항상 이렇게 또 함께 하세요? 그럼요, 예. 여기는 뭘 하는 곳이에요? 일단은 굉장히 즐거워 보이거든요.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을 이제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어르신들 위주로 실버 댄스, 실버 요가. 그러면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아 나도 지금 당장 가서 배워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진행이 앞으로 될 예정이에요? 월, 수, 금을 저기가 여기서 요가 또 실버 댄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하시고 싶으면 그냥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제는 어르신들이 관심만 가져주시고 네. 많이 찾아와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실버 댄스는 중강도 이하의 체조와 댄스를 활용한 동작들로 구성되는데요. 앉아서도 신나게 즐길 수 있으니 오래 서 있지 못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죠. 와, 우리 강사님의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땀 엄청 흘리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신경 쓰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억에 좋게 손유희를 가지고 와서 먼저 집중도를 시켜드리고요. 체조나 이렇게 실버 댄스가 있는데 그거를 접목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야지 뇌 기능이나 모든 신체나 다 좋을 것 같아서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서 이게 운동이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일단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서서 하는 동작에서는 무릎에 많은 무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무릎에 도움이 되는 앉아서 하는 의자 활동을 하는데 앉아서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다리나 이런 걸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신체나 이런 데 무리 가지 않게끔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어르신들도 간단한 동작들로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꾸준한 운동이 가능하죠. 우리 어르신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따라 하시던데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아니 근데 이 실버 댄스 수업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사무병원에 있다가는 집에로 나온 지가 몇 달 되는데 들어놓으시니까 죽겠어서. 그 실버 댄스 하면서 좋아진 점이 어떤 점이 좋아지셨어요? 노래도 하고 뛰고 뭐 춤도 추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확 좋아요. 기분도 좋고. 너무 좋아. 아니 두 분이
분이 같이 수업을 들으러 오신 거 보니까 친구 사이세요? 예. 그러면 이 수업에는 누가 같이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 옛날부터 같이 댕겼어요. 왜 같이 가자고 하고 나오신 거예요? 자꾸 깨웠지 뭐라고. 왜? 아유 이런 거 혼자 댕김 받으면 안 돼. 같이 댕겨야지. 흥겨운 실버 댄스를 뒤로하고 보다 특별한 실버 스포츠를 만나러 찾아온 곳. 수영을 배우러 왔나 했는데 음악에 맞춰 흥겹게 움직이는 어르신들. 뭔가 일반적인 수영이랑은 다른 것 같죠? 저는 수영장으로 와서 당연히 수영 시간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수영이랑은 좀 다른 운동 같아요. 저희는 아쿠아로빅이라고 물의 부력과 저항을 이용해서 물을 당기고 밀고 누르면서 운동을 하는 관절 운동, 수중 운동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이 하기에도 괜찮은 운동인가요? 어르신들이 하기에 이제 물의 부력이 있으니까 관절에 무리를 안 가면서 뭐 운동을 차고 뛰고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유연성 운동도 접하면서 여러 운동을 접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4곳 체육센터에서 아쿠아로빅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관에 따라 바우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은 수영과 에어로빅이 혼합된 형태의 운동으로 물의 부력으로 뜬 채 운동하기에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게다가 물속 저항을 이겨내 운동하기에 같은 동작이라 할지라도 열량 소비는 크고 덜 힘들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죠. 아니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요. 그렇게 재밌으세요 이게? 그냥 물속에서 하니까 힘이 덜 드니까 그냥 계속 1시간이라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 어르신들이 하기에 아쿠아로빅의 좋은 점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수중에서 하다 보니까 힘이 덜 들고 또 내가 꼭 요거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쿠아로빅은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물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청했는데 지난달에 뭐 후보라고 그러더니 이달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아쿠아로빅 직접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재밌어요. 물속에서 뛰니까. 이렇게 뭐 생전 안 뛰어보다가 뛰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를 맞은 요즘 보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버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버 댄스와 아쿠아로빅 등 건강 운동으로 청춘보다 더 뜨거운 어르신들의 오늘이 더욱 건강하길 바랍니다. 봄의 정취 가득한 이곳은 강릉 시립미술관. 감각적인 포스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바로 봄봄봄. 작가들 각자의 개성 있고 원숭미 느껴지는 다양한 시각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회입니다. 동시대에 주목받는 현대미술 지역 작가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이번 전시는 작가 3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조상현, 차영규, 최종림 작가님을 모셨는데 강릉 출신이시거나 강릉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신 지역 작가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추상에서 극사실까지 아우르는 한지 성형과 회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전시 제목인 봄봄봄처럼 전시 작품을 바라보고 거듭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지를 이용해 형태를 만드는 한지 성형 방식을 통해 이를 캔버스처럼 활용하는 차영규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까요? 차영규 작가는 자연을 구상 또는 추상으로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데요. 캔버스 위에 다채로운 색감이 가득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평온한 작품들. 제가 한지 작업을 한 지가 한 60년 됐는데 그 한지의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성하고도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 끈기와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작업하는 거는 제 주변에 아름다운 그 전경, 그 강릉의 장작골 그 전경과 또 아닌 바닷가의 그 제 작업실 근처에 있는 그 풍광들을 제가 담아서 강릉에 제가 살게 된 그 아름다움을 좀 많이 표출하고 싶었습니다. 한지 성형 캔버스에 채색 물감을 거듭 올려 생동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쌓고 때로는 요철 부위를 불로 구울리는 등 한지의 주 원료인 닭 원형의 성질을 극대화한 작업. 네, 제 마음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연과 더불어서 표출한 것도 있고 이걸 비구상으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해서 풀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극사실 회화 작업에 몰두해온 조상현 작가. 극도로 현실화된 작품을 통해 복잡 다단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평안 그리고 위안과 같은 안락함을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까요? 우리 전통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극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리얼리티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그 마음속에 저절로 쉽게 이해가 가능한 작품입니다. 한국 극사실 회화 1세대 화가인 조상현 작가. 마치 사진을 보는 듯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작품은 예리한 감성 속에 깊이 있게 묻어납니다. 작가가 걸어온 길과 함께 시대 정신이 녹아있어 더욱 의미 있는 작품들. 나의 삶이나 또는 현실의 문제, 예를 들어 남북 분단의 문제라든가 자연 환경의 문제라든가 또 여타한 사회적인 문제를 아주 관심이 되는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비열하게 표현을 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한 극사실 작품입니다. 오는 7월 7일까지 무료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도슨트의 해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작가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온 거라 이제 작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손이 엄청 많이 가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죠. 이 세 번째 공간 같은 경우는 시야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 마음의 느낌을 약간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고 있어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기하학적 도형으로 삶을 표현한 최종림 작가의 작품도 기대가 되는데요. 전시실의 하얀 벽 위에 캔버스를 검은색 연필로 가득 채운 독특한 작품. 작가에게 검은색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쉽게 검은색이라고 하면 국민학교 때 삼원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색을 다 흡수하면서 또 검은색 위에다 다른 것을 놨을 때는 아주 직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썼습니다. 끝없이 몰입하고 사유하는 캔버스 안으로 기정형의 기하학적 도용이 담겨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작품의 주요 내용은 정의 또 진실에 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돈이라고 하는
세계, 그 카오스의 세계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의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런 거에 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정의와 진실은 시간이 가야지 그것이 이야기 되어진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주요 재료와 그 어떤 주요 테마는 정의와 진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검은색을 이용해 형태와 색채를 찾아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그의 예술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지는데요. 작가에게 예술이란 자아의 삶을 기초로 한 최소한의 표현. 작가가 건네는 이야기를 바라보며 관객 스스로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식지 않는 예술혼을 펼치는 백발의 70대 원로 작가 3인방을 통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요. 나이를 무색해 하는 예술을 향한 열정, 개성 있는 작품과 깊이 있는 메시지. 강릉 현대미술 선구자인 원로 작가들의 작품이 집대성된 전시를 통해 진정한 봄을 마주하는 시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한지 조형에서 극사실주의와 추상까지 다양한 미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 봄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윽한 먹내음이 가득한 이곳은 작가님의 작업실입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예술가분이 계시다고. 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추구배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중증 장애이지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붓질을 하고 싶다는 작가님이신데요. 10수년 전 갑작스럽게 뇌수막염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에 시각과 청각마저 저하되면서 좌절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힘든 시간 그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그림이었답니다. 벌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기어요. 근데 저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뭐 입에다 뭘 흘려넣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음 같은 걸 좀 더 먹여주기도 하고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눕혀주면 또 멍하니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마포질 하시는 걸 봤는데 삶의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갈고 닦으면 뭔가 할 생각을 하자. 한 3, 4개월 연습을 했는데 겨우 침대 봉을 잡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근데 그래 내가 비록 몸은 이렇게 됐지만 그림을 한번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꺼내주면 열심히 해야 해. 그리고 병원에 입구에 큰 수석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니까 그 수석이요 선생님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꼭 거기서 물이 떨어져서 흐르는 것 같고 밑으로 막 이렇게 느껴져. 고통의 시간 끝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일을 떠올렸다는 추구배 작가님. 어릴 적부터 좋아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 갈고 붓을 잡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가치를 느꼈어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그 병상에 오래 계셨다가 네.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까지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지금 그림 시작한 게 한 11년째 되죠. 병원에서 7년 만에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예.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온 추구배 작가님은 지난 연말 3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던 전시였습니다. 특이한 게 무명의 무제라고 지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무명의 10년 한국화로 꽃피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를 했는데 병들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데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흐르는 물과 구름을 끌어안고 깊고 깊은 산속에 들어앉아 평생 아무것도 없는 것을 스스로 즐기고 있으니 저 푸른 하늘 아래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붓 끝에서 피어나는 산수화. 그 안에서는 작가님은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선생님 여기 베란다가 있어서 야 오늘 날씨가 좀 광합성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네. 외출을 하기가 좀 많이 전혀 못하죠. 전혀 못해요. 네,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못해요. 야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 공간이 사계절을 다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네, 네. 잠깐 하늘 보고 햇빛이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들고 햇빛도 쬐고 예, 비타민 D 좀 들어가라고. 네. 그렇구나. 영실 계곡을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아 한라산 영실 계곡에 표현하신 거예요? 그 절벽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네. 조금 재미있고 사람의 마음을 닮은 보일 듯 안 보일 듯한 신비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은요. 네. 그런 거를 보일 듯 안 보일 듯 넣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한 구름처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그림을 그려봅니다. 작업실이 익숙해 보이는 이분은 추보배 작가님의 이웃이자 가장 큰 조력자인 이신철 선생님이신데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깥 외출이 어려운 작가님을 위해서 풍경을 담은 달력들을 모아 가져와 주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설 때 아이디어로 했는데 이리대로 그리는 건 아니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상상력 가미해갖고 찍어서요. 이거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예. 이걸 보고 이걸 그냥은 못 보고 제가 구도가 지금 자 이런 구도구나. 그럼 요 구도에다가 자 이거를 민둥산보다는 악산이 아름다우니까 악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살짝 상상을 그렇죠. 가미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 한 그루를 심을까? 여기다 돌아가면서 나무를 심을까? 그러면 또 나무를 심고. 와. 이렇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작가님의 상상력이 더해져 한 폭의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 집에 상장과 상패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받은 상 몇 개인지 기억나세요? 19개 정도 받았지. 19개?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땡! 20개! 맞아요. 20개. 20개. 이 상 받을 때는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상을 많이 못 받아봐서. 7년 전에 제주미술대전 첫 상 받은 게 가장 밑바닥 상 받았는데 고마운 것 같았어요. 추보배 작가님의 한 가지 철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림은 팔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는 길은 본인 역시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일이라 생각하셨다는데요. 복지관 등의 그림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시청각장애 당사자고요. 제가 방문 갔을 때 이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여쭤보고 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게 없는지 필요한 욕구는 뭔지 그런 거 파악하러 갔었어요. 이분도 이제 시청각 장애가 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진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용기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작가님에게도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서 그리는 게 최고의 유명한 분이 김유정 씨라고 평론가가 계시거든요. 배운 것 하나 없이 독학으로만 그려온 10여 년. 자신의 그림을 김유정 평론가에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제주의 문화적 감각을 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술평론가 김유정 선생님입니다. 그림은 사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림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한 것, 또는 서서히 구름 속에 잠겨있는 작품들은요, 어쩌면 선생님이 내색기보다는 조용히 은둔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으로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냥 마음은 은둔하고 싶고 그림을 그래서 뭐하냐 하다가도 내 그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행복을 통해서 밖으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시 나오라고 그러고 방송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림은 저는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치료 같아요. 치료. 작가님의 스승 역할을 대신해준 산수와 책들도 꼼꼼히 살펴보셨는데요. 이건 그 호암 양창보 선생님이라고 지금 작가입니다만은 제주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성산 일출봉이 보이죠? 네네. 거기에 그 성산이죠? 그 풍경화를 이제 그 제주의 현무암, 돌담이니 초관이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가장 제주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효도가 있다면 그 이효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의 그 두려움도 극복해야만이 이효도로 갈 수 있고 또 선생님의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은 이효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효도에서. 결국에는 스승은 모든 세상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고 또 그 스승들한테 배운 것을 그 세상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 이것이 추보배 선생의 작품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간 후에 어느 그림을 좋아하는 학생이 저의 사연을 안다면 그래 이렇게 나이 먹어서 혼자 스승님도 없이 침대에서 못 갈고 이렇게 공부 시작해서 이런 좋은 그림을 남겨놨는데 아이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거 이상 감사한 건 없겠죠. 그림으로 위안을 받은 자신처럼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위안을 전해주고 싶다는 추보배 작가님. 하얀 화산지 위로 희망을 피워내는 작가님을 늘 응원합니다. 덥다 더워 5월이지만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구 환경을 이루는 작은 생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갑다 생명. 작은 생명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지구. 씨앗 하나, 벌 한 마리가 생명을 꽃피울 때 비로소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를 만드는 작지만 소중한 아름다운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지역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고 환경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거 아시나요? 요거 저거잖아요. 이거 그 커피 내려 먹는 캡슐. 맞아요. 맞아요? 네, 정답.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캡슐 커피 안에 그 우리가 원두를 내리고 나서 찌꺼기가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일반 사실 요대로 그냥 버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분리배출을 해보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분리를 해봐서 실제로 이 알루미늄과 커피 찌꺼기가 이렇게 분류돼서 버리면 각자 다른 또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리는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것도 뭔가 만들 수 있나요? 요 안에 있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네. 저희가 뭔가 생명을 품은 폭탄을 만들어보는. 폭탄이요? 네. 씨앗 폭탄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퇴비와 배양토, 심고 싶은 꽃의 씨앗이 필요하죠. 이건 뭔가요? 그건 이제 오늘 메인인 생명을 담고 있는 금기국이라는 야생화 씨앗이에요. 폭탄 안에다가 이 생명을 품는다는 게 폭탄 안에다 이제 이 씨앗을 집어넣는 거군요. 네. 폭탄을 만들어서 이거를 뭐 어디다 쓰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네네. 저희가 전에 만들었던 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안에 이제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이걸 가지고 실제로 씨앗을 틔울 뭔가 풀씨가 되고 꽃이 되고 좀 더 큰 숲이 될 수 있게 얘를 던져서 씨앗 폭탄은 생명을 키우고 도시를 살리기 위해 꽃을 피우는 폭탄인데요. 시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씨앗 폭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곳에서 만드는 씨앗 폭탄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씨앗폭탄이라는 이런 활동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있는 활동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고안한 거는 이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씨앗폭탄을 이제 고안하게 됐고, 이렇게 좋은 활동에 저도 동참해 보기로 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여 만든 친환경 퇴비와 배양토, 씨앗을 둥글게 반죽해 공 모양으로 빚어서 만들면 완성되는데요. 환경을 위한 실천이니만큼 장갑은 굳이 끼지 않고 맨손에 닿는 따뜻함을 느끼면서 동글동글 빚어내면 완성! 자, 그럼 다 같이 생명의 폭탄을 터뜨리러 출발! 이 작은 씨앗 폭탄 안에 생명을 품고 싹을 틔우기 위해 출발해 봅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가는 발걸음이 무척 설레는데요. 그런데 막상 씨앗을 던지려고 보니까 이 온통 시멘트로 덮여 있어 던질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콘크리트 사이로 핀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정말 대단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명을 틔울 곳을 찾다 한 아파트 공유지를 발견했는데요. 던지는 곳은 이제 여기에 허락을 받은 곳으로 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여기가 지금 땅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약간 이제 씨앗폭탄이 필요합니다. 네. 예, 주변에는 좀 울창한 데 반해서 이쪽 약간 이 횡하거든요. 전방에 폭탄 투척! 투척! 비장한 마음으로 던져보는 생명의 씨앗 폭탄. 부디 잘 자리 잡고 움터 메마른 땅에 생명을 틔우길 바랍니다. 자, 이 씨앗 폭탄을 아주 시원하게 폭발을 시켜봤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이게 또 환경에도 좋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막 지금 너무 신나는데, 오늘 저희가 뿌린 이제 씨앗폭탄이 그 씨앗이 이제 생명을 틔우게 될 거고요. 네네. 그 풀씨가 이제 풀꽃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황무지 같았던 이런 자투리 땅들에 녹지가 되면서 벌과 곤충들을 많이 불러일으킬 거고, 그러면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게 되고 결국 기후위기에도 기여하게 되는 그런 탄소중립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씨앗은 돌아오는 거야. 저희가 이렇게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서 기후 위기와 그다음에 조금 자연 환경에 조금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씨앗과 풀로 지구를 함께 살려봅시다. 봅시다. 풀과 꽃뿐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또 다른 생명으로 지구의 수호자라 불리는 꿀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런 꿀벌이 사라져가는 요즘 원주의 한 숲으로 찾아갔습니다. 한창 5월을 맞이해서 토종벌이 꿀 만들기에 한창인데요. 바쁘게 움직이는 벌을 통해 자연은 순환을 거듭하죠. 그렇기에 꿀벌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벌이 그전에 병돌아서 한번 많이 없어지니까 산의 다래가 이게 모양이 찌글찌글하고 작더라고. 근데 이게 벌들이 있는 데는 좀 동그랗고 아주 큰데,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벌들이 직접 이렇게 이게 수정을 시키고 화분을 이렇게 뭐 날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꿀벌들이 사라져 최근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걱정이 큰데요. 때문에 사라져가는 벌의 서식지를 조성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숲이라는 거는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큰 나무만 있으니까 꿀이 그 여름에는 초여름엔 좀 나오는데 가을에 꿀이 덜 나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꿀벌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꽃과 같은 종자식물의 수분 과정을 돕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죠. 또 꿀벌 덕분에 우리는 달콤한 결실을 맛보기도 하는데요. 귀한 거잖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 없어서 못 먹거든요. 요거를 또 캐스니까 제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달콤한 꿀을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어봤는데요. 말을 이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한 맛. 단맛도 이게 느낌이 달라요. 딱 우리가 알던 딱 그 인공 설탕의 그 진한 단맛에 이 또 벌꿀의 이 향긋하고 뭔가 좀 더 이 라이트한 느낌의 이런 단맛이 딱 어우러지니까 훨씬 맛있습니다. 토종 꿀을 맛보는 체험객들, 귀하디 귀한 만큼 더욱 달콤한데요. 꿀맛입니다. 매미, 또 나비, 잠자리 그렇게 흔했던 녀석들인데 걔네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라 한 감소된 게 한 50% 이상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생명들이 지켜가는 지구에서 우리는 어쩌면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명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작은 이 작은 씨앗 같은 이 작은 생명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은 생명들을 잘 보존하고 잘 살려야지 우리 지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작은 것이 지구를 살린다! 생명을 살리는 작은 움직임, 여러분도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가슴 깊이 파고드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여기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유찬이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피아니스트 잘 쳐요. 피아노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지금 유찬이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 학교 시간에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한 어머니가 보입니다. 유찬이가 아직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만약에 이제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찬이가 좀 힘들어해요. 유찬! 아들이 방송국 카메라를 보고 낯설어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오늘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유찬이에요? 유찬이에요. 신기하지? 카메라 보더니 굳었어. 왜 이렇게 차렷자세가 됐어? 원래 카메라를 굉장히 의식해요. 아,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얻은 더없이 소중한 아들. 햇님이라는 태명처럼 밝은 미소가 넘치는 아들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정신지체라는 진단을 내려준 거예요. 슬프다는 감정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밤새 울었었어요. 지금은 유찬이를 보면서 막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든가 슬프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자랑스럽고 멋지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그런 존재예요. 방과 후 유찬이 모자가 찾아간 곳은 음악학원입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피아노 레슨을 받는 유찬이의 일과 네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해. 자세 예쁘게 하고 옳지.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유찬이 허리 바르게. 비장애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 굳이 특별 대우나 차별화 없이 정석대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유찬이는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항상 성실하게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본능적으로 음악을 듣고 연주하던 습관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독보력도 차근차근 단련해 나가고 있죠. 아까 그렇게 짧게 잘렸네? 아까 그렇게 게임 버전 나왔어요. 치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그건 터키 행진곡 모차르트 피아노 잘 쳐요. 말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갖고 아침 저녁으로 노래 30곡이 들어있는 책을 이제 불러줬어요. 30곡씩. 그러다가 집에 장난감 피아노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한 손으로 할 줄을 모르니까 해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며칠 있다가 지가 그냥 그걸 치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4살 무렵 간신히 한 음절씩 말을 하기 시작하던 아이는 놀랍게도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를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말이 느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유찬이는 피아노라는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로 이미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아노 잘 좋아요. 피아노 좋아해요? 네. 엄마가 좋아요? 피아노가 좋아요? 피아노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유찬이는 다양한 무대 위에서 마음껏 자신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이 유찬이의 연주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을 충분히 다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의 감정을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모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들렀습니다. 복지관에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 유찬이는 종종 반주자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장애 학생들과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같이 합창단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장애 인식 개선도 시키고 아이들의 음악적인 재능도 개발하는 그런 음악 치료 수업을 병행하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생기발랄 합창단의 김영미 지휘자는 유찬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생기발랄 합창단과 호흡을 맞추며 합창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반주에 맞춰 함께 노래하는 단원들이 있으니 왠지 더욱 어깨가 들썩이는 것 같죠? 아이들이 이제 좀 더디지만은 그래도 활동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그게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런 활동하면서 자기가 해내고 나서 이제 많이 뿌듯해하는 게 느껴지고 자신감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노래도 점점 길게 부를 수 있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저는 좋습니다. 네. 음악이란 정말 훌륭한 소통 방법인 것 같네요. 바쁜 일과를 마치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찬아. 네. 엄마가 피아노 연주 듣고 싶은데 한 곡 해줄 수 있어? 네. 레이크 루이스 듣고 싶어. 그거 해줄 수 있어? 네. 부탁해요. 네. 네. 엄마의 신청곡이라설까요? 건반 하나하나 누르는 아들의 손길엔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기가 담뿍 담긴 듯합니다. 지금 엄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들었어요. 그냥 유찬이가 있으면 그 주변이 밝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진짜 햇님 같은 유찬이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유찬이는 피아노 어른 돼서도 계속 칠 거예요? 피아노 칠 거예요. 네. 계속 피아노 치고 싶어요. 자폐성 장애라는 겉모습을 걷어내고 보면 모두 똑같습니다. 진솔한 감정과 뜨거운 열정, 반짝이는 꿈. 이제 여러분도
피아노 선율에 담긴 유찬이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